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문제 오늘 22절 하고 22절하고 제가 23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절은 토지보상법 50조 재결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미사동 100번지 이냐 46,756제곱미터 중에 1,558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용 재결 관한 문제인데요. 이때 손실보상금을 6억 2,844만 9,600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별지 목록에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3억 2,484만 3천 원으로 기재를 해서 그 단가보다 더 낮게 기재가 됐고 그 보상 금액을 2억 248만 8,6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결서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해서 사용 재결하는 경우에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 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수용만 한다고 기재한 사안에서 토지보상법 제50조 1항에서 정한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음에도 사용재결로서 적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1, 2번이 좀 연관이 있는 문제이고 3번은 좀 독립적인 문제로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2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설을 좀 짧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단계에서 사업인정 토지와 수용재결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발견된 가운데 흠결 있는 재결의 적법성이 문제된다라고 간단하게 적었고요. 그리고 물음 1에서 사용재결 시 재결서 기재사항을 그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후에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이거를 제목에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재결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재결의 의의랑 재결의 요건, 일단 재결의 요건이 여기서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의 보상, 그리고 수용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번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관련 판례의 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 재결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및 소결을 이제 저는 항상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검토랑 소결이 좀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걸 좀 자세하게 5점짜리지만 적어봤습니다. 재결은 공영수용의 종국적 절차로서 공사에게 조화를 위한 제도이고 명확한 재결서를 통해서 피수용자의 적정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토지보상법상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의 사용 개시일, 사용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라고 생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흠결이 사용 재결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에 대해서 관련 판례는 토지 구역 및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등을 특정할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재결서만으로는 갑이 사용 제한 받는 범위, 위치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다툼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토지보상법 제50조 1항 사용 재결의 기재 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는 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소결로 사용 재결 기재사항 요건을 불비한 흠결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사이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 수용 재결의 가장 그 목적인데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바 위법하다 판단된다고 검토 및 소결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음 3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총 목차를 4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이게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목차 하나당 한 2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총 8점을 쓰고 마지막 결을 쓰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재결의 분담, 그래서 중앙토지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떻게 재결을 분담해가고 있는지를 적어줬고요.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으면서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이와 비슷하지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역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안의 재결은 공용수용의 최종 단계로 공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로서 재결작서 작성 시 수용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는 점, 또 토지보상법 제5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사안의 재결서는 요건 불비에 대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23절에 토지보상법 이제 68조의 보상액의 산정 관한 것인데요. 네, 이 문제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 유사 토지에 비해 약 30%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갑과 을이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갑의 보상 평가가 과연 타당하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1번은 좀 다 알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기재를 했는데요. 먼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 토지 평가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인근 유사 토지에 비해서 30% 높은 평가가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쉬워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평가 타당성의 검토에서 논리의 쟁점, 그리고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평가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검토를 했고요. 감정평가사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 이를 감정평가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이에 따라서 정당성이 결여됐다 생각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30% 이상 높은 평가가 인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판례는 단순히 1.3배를 초과하는 격차율만으로 그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30% 고가 평가한 것만으로 이를 위법하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서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와의 연관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 적성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건이 토지보상법상 재평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평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결 신청상 할 수 있는 그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상 재평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평가를 일단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다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에서 그 사유를 명시해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서 2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다른 물건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최저평가액과 최고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의 신청은 이제 앞선 그 재평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예 별개로 수용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 외에 다른 물건을 평가 적정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한국주택토지공사는 협의 불능에 의한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주변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지하거나 또 감정평가사 갑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분량이 조금 남아서 사안의 해결을 좀 길게 적어줬는데요. 설문 1과 설문 2로 나누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조금 더 네, 열심히 적어주었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까지입니다.